미국 내 휘발유 값이 50개 주 전체에서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4월에도 0.9% 늘었으나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는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95%는 렌트비가 급등했으나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 등 5%는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50개 주 전체에서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달러를 넘어 조지아, 오클라호마, 캔자스보다 갤런당 2달러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미국에서 사실상 오일 쇼크, 유류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일 신기록 행진을 해온 미국 내 휘발유 값이 17일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모두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미국 사상 처음 있는 일로 70년대보다 충격의 강도만 덜할 뿐 사실상 오일 쇼크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7일 현재 갤런당 4달러 52센트로 AAA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보다 4센트, 일주일 전보다는 18.6센트, 한 달 전보다는 44.3센트나 뛴 것이어서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무연 휘발유가 6달러 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5달러 34센트, 네바다 5달러 20센트, 워싱턴주 5달러 10센트, 오레건 5달러 6센트, 알래스카 5달러 등 5개 주가 5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4달러 86센트, 메릴랜드는 4달러 49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3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4달러 84센트, 뉴욕 4달러 81센트로 5달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가장 싼 곳은 오클라호마와 캔자스주로 4달러 1센트, 조지아 4달러 6센트 등으로 캘리포니아보다는 갤런당 2달러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여행 시즌을 맞는 미국에서 휘발유 값도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오름세는 약간 주춤해졌지만 영국 브렌트유나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배럴당 114달러로 급등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어 전 세계 유가 급등, 오일 쇼크는 상당 기간 지속되고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갈수록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4월에도 0.9% 늘었으나 증가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급등에 연쇄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미국민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들의 지출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아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 들어 증가폭은 매달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0.9% 늘어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연쇄 금리 인상이 겹치고 있음에도 아직 미국민 소비 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 들어 소매 판매의 증가폭이 매달 둔화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2.7%나 급증했다가 2월에는 1.3%, 3월에는 1.4%로 연속 둔화됐고 4월에는 예상보다 못한 0.9% 증가로 더 느려진 것입니다. 4월의 소매 판매를 분야별로 보면 잡화 판매가 4%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도 2.1% 늘어났습니다. 식당과 술집 판매도 2% 늘어 팬데믹 완화로 미국민들의 외식이 정상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가구, 의류, 전자제품의 판매는 4월에 소폭 늘어난 반면 그로서리 식품, 주택 개선, 스포츠 용품점의 판매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 4월에 일시 유가 하락으로 2.7%나 줄어들었지만 5월에 다시 최고치로 급등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에 따른 소매 판매가 아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8.3%나 올라 있고 연쇄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 냉각되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치인 8%의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모기지 이자율과 자동차, 신용카드 이자 부담 등이 줄줄이 가중되기 때문에 미국민 소비자들은 돈을 덜 빌리고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과 5월 두 번 합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렸고 앞으로도 최소 두 번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씩 1%나 더 올릴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5.50%를 넘어서며 1년 전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졌고 주택가격은 2년간 39%나 급등해 모기지 월 상환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 미국민들의 외식과 여행, 오락, 공연 관람 등이 다소 움츠러들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감염률이 증폭했던 뉴욕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과 사망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5차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될 때마다 가장 먼저 감염률이 치솟는 곳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데 이어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불필요한 외출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4명 중 3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뉴욕은 지난 3월 초 식당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 2달 만에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게 된 셈입니다. 뉴욕의 코로나19 위험도도 수요일 내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을 포함한 북동부를 중심으로 다시 신규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료를 봐도 4월 초 2만 4천 명대까지 떨어졌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어제 기준 다시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 국가 애도를 표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백악관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며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도 맞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가 크게 늘자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한번 가정용 코로나19 자가진단기를 무료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 covid.gov를 통해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8개의 자가진단기를 추가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재까지 가구당 총 16개의 자가진단기를 배포한 셈입니다. 5차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자가진단기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비약 개념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2차 접종률이 28%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부모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부스터 접종이 증가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들의 2차 부스터, 4차 접종까지 승인된 데 이어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들에 대한 부스터 백신 사용도 승인돼 아동 부스터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5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이 화이자 부스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부스터 백신 접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서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이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2번 접종하고 5개월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으로 화이자 부스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FDA에 부스터 백신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밝힌 임상실험 결과 5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들도 부스터 백신을 맞을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방어 효과가 2번 맞은 경우보다 3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들보다 중증 입원과 사망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근래 들어 감염 사태는 피하지 못하고 있어 중증 발병 입원과 사망 위험을 확실히 피하려면 부스터 백신을 접종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세부터 11세 사이 아동들의 부스터 백신 접종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CDC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연령대에서 2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선 2번 맞는 백신 접종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스터 접종에 나설 가능성은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성인들에 대한 2차 부스터, 4차 접종도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차 부스터 백신이 특별한 효과 없이 후유증만 우려되는 데다가 올가을에 모든 변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열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도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은 아직도 승인되지 않고 있어 일부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FDA의 외부 자문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5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 권고할지 검토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95%는 렌트비가 최고 2배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 등 5%는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베드룸을 기준으로 뉴욕시의 렌트비는 $5,000를 넘어서 1년 만에 39%나 급등했고 로스앤젤레스는 $3,210로 20% 이상 인상된 반면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 등 일부 도시 지역들은 12% 하락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95% 지역에선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지만 5% 지역에선 하락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보도한 4월의 렌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도시들의 원베드룸의 경우 95.5%는 렌트비가 오르고 있고 투베드룸의 경우 93.5%가 인상됐습니다. 반면 원베드룸의 경우 고작 4.6%, 투베드룸은 6.5%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의 렌트비를 보면 원베드룸은 $1,751로 1년 전에 비해 26.5% 급등했습니다. 투베드룸은 $2,065로 25.7% 올라갔습니다.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대부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볼티모어, 버지니아비치, 노퍽 등에선 렌트비가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시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시와 함께 렌트비가 1년 전에 비해 11.8%씩 하락했습니다. 위스콘신 밀워키도 9.5%, 인디애나 폴리스는 9.1%, 라스베가스도 8.6% 내렸습니다. 버지니아 비치의 평균 렌트비는 4월 현재 $1,513로 1년 전에 비해 5.6% 하락했습니다. 버지니아 노퍽의 경우 $1,270로 전년보다 4.1% 내려갔습니다. 반면 대도시들은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역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의 평균 렌트비는 원베드룸인데도 $5,119로 1년 전에 비해 39% 올랐습니다. 보스턴도 $3,885로 전년보다 8.7% 올라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520로 12.2%, 로스앤젤레스는 $3,210로 20.3% 인상됐습니다. 워싱턴 DC는 $2,305로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